네, 한중 FTA 경제적 효과와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 사업단장, 또 무역협회 이봉걸 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 단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한중 FTA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예, 오늘날 세계는 이 통상 전쟁의 시대입니다. 통상의 영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국력이 좌우가 되거든요. 이번에 중국과 한중 FTA 협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대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과 동시에 FTA를 맺은 정말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와의 우리가 그 통상 기준에서 보게 되면 그 시장 규모라는 것이 73.4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그 통상의 영역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중국이 지난 23년 전에 우리가 수교를 해서 그 사이 상품 교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국 그 통상 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그 급성장을 했거든요. 이제는 교역의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심화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중 FTA는 이 상품뿐만이 아니고 서비스 또 여러 가지 이제 통상 전반에 걸친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 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류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한류의 붐을 상품, 서비스, 여러 가지 교육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이 부분이 이번에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개성공단 건은 우리가 종래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역외 가공 기지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도 이바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 23년간의 한중 교역이 단차원적으로 왔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 한중 FTA의 대표적인 수혜 분야와 품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봉걸 연구위원님, 어떤 품목으로 보고 계시나요? 예, 이번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 대중 수출의 약 92%에 해당하는 품목이 장기 20년 동안에 거쳐서 관세가 철폐됩니다. 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모두가 한중 FTA 수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 소비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고 있고요.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중 FTA, 우리도 이제 한중 FTA에 대응했고요. 그래서 밥솥이나 믹서기,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기도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저용품, 그 다음에 패션이나 기능성 의류 등 고급 소비 제품들, 중국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의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자국의 농수산물 시장을 약 92% 개방해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들이 중국 내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우리의 먹거리가 이 한중 FTA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좀 일견 좋은 소리인데 문제는 이 중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보호가 가능한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박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농수산 분야는 우리가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네. 또 상호 보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 분야 중에서도 1차 상품, 미가공 상품은 중국이 분명히 경쟁력이 있지만 이것을 식품으로 만든 가공 분야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아주 큰 우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농수산 분야는 전반적으로 봐서 품목수 기준으로는 70%,
또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40% 정도의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개방하는 결과를 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앞서 그 한중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한 그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국내 이 농수산 분야를 굉장히 잘 막아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10개 FTA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이 78% 품목수 기준으로 78% 그다음에 금액 기준으로는 80% 이상을 우리가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 상품 분야, 미가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 방어를 했고 대신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그 개방 일정 내에 우리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이 농수산 분야, 농식품 분야 또 이제 수산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국내 시장을 잘 보호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최근에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수산 식품 가공 분야를 어떻게 중국 시장을 잘 뚫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중 FTA로 문화, 건설, 환경, 법률 시장 등이 개방이 됐습니다. 이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수준 또 어느 정도이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이봉골 연구위원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예, 중국 시장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중국 서비스 시장의 빗장을 우리가 한중 FTA로 조금이나 열었다는 점은 이번 한중 FTA의 가장 커다란 의미라고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우선적으로 이번 한중 FTA를 통해서 건설, 유통,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서비스 분야의 그 개방폭이 좀 더 확대되고요. 향후 이제 발효 후에 2년간의 그 후속 협상을 거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후속 협상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그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면 향후에 그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전자상거래 부분인데요.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2조 3천억 위안입니다. 전년 대비 21.3% 증가했는데요. 이번 한중 FTA는 기존 FTA와 다르게 그 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를 하나의 독립주체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는데 좀 더 수월해 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우리의 제품들이 뭐 온라인 쇼핑이든 뭐 중국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중국 내수시장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후속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 단장님, 이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신창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상태라는 건데요. 새로운 상태의 중국에서는 새로운 업태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예타이라고 중국에서 얘기를 하죠. 이 신예타이는 조금 전에 우리 이봉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엔터테인먼트하고 유통 또 전자상거래 또 금융 법률 해서 많은 그 서비스 분야가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중 FTA가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서 발효가 되고 나면 2년 내에 이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그 심도 있는 협상을 시작을 할 거고요. 또 그로부터 2년 내에 협상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제라고 한다면 이 중국에서 떠오르는 분야 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예타의 신업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FTA로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이 비관세 장벽들은 아직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봉걸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그 한국무역협회가 이제 FTA 체결 전에 대중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과 절차, 각종 인증, 그 다음에 기술 규제, 환경 규제 등 이러한 비관세 장벽들이 대중국 비즈니스의 커다란 장애요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FTA를 통해서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남아있다면 해소되지 않는다면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중 FTA는 48시간 이내의 통관, 관세 변명의 일관적인 이행, 재정 주재원 최초 2년 주재 및 복수비자 확대,
그다음에 국제 공인 성적서를 상호 수용하는 그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 비관세 정보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그동안 대중 수출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 많은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상간행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이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데 좀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중 교육 규모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내 기업이 한중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체제가 구축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한진 단장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 한중 FTA 활용도 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봄에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앞서 우리가 체결했던 그 FTA 사례를 보게 되면 대기업은 한 80% 이상 그 FTA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60%를 지금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번 그 서명에 앞서서 우리 정부에서 발빠르게 국내에 그 한중 FTA 그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창구를 마련을 했고 또 중국 현지에서도 이미 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창구